안녕하세요. 행복한 백수입니다. 오늘은 전세가율로 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서울시 부동산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페에 저희 포프레아님 분양권 특강 공지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지난번 1차 특강 때 반응이 워낙 좋았어가지고요. 지금 앵콜 강의 플러스 보강을 해서 2차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어, 워낙 그 인기가 좋았던 강의니까 혹시 그 구독자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강의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정 댓글란에다가 강의 공지를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게 전세가율로 가격 흐름 예상 이런 거잖아요. 이 주제가. 예. 제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전세가율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 KB의 그 한계점이 뭐냐면 KB의 한계점이 뭐냐면 요 지금 끊어진 부분 있잖아요. 여기 2013년부터 구별로 데이터가 나와요. 구별로. 근데 그 이전까지 이 이전부터는 뭐냐면 시 단위로 데이터가 나와요. 시도 단위로. 그래서 이 앞에 데이터는 98년부터는 여긴 뭐다? 서울시 평균만 가져왔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구별로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연결시킨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울시 평균이고 여기서부터는 구별 데이터인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제일 전세가율이 낮은 거 오렌지 색깔 요게 뭐죠? 강남구죠.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구와 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강북구. 강북구는 색깔이 뭐예요? 퍼플이네요. 예. 강북구는 이 색깔입니다. 이 색깔. 예. 전체적인 전세가율 평균도 이만큼 강남이랑 이렇게 갭이 있고 지금 어떤 전세가율의 어떤 괴리는 굉장히 크죠. 예.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전세가율이 강남과 강북이 벌어진 시기가 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 데이터는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구별로. 하지만 뭐 요 시기 2006년 시기 이 시기에는 약간의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 강남은 최저 수준의 전세가를 찍었고 이 정도의 강남 이 정도에 가 있었고 강북구는 아직 제대로 상승하기 직전 전이어가지고 한 요 어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 평균으로 해가지고 여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를 지나서 지금 역대급으로 전세가율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향후에 그러면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강남구부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강남구가 중요한데 이 오렌지 색깔의 강남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기가 중요한데 큰 어떤 맥락으로 봤을 때 여기 이 강북구의 그 전세가의 흐름은 당분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기울기만큼 아주 비슷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같은 기울기라면 요 정도인데 그거보단 조금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그 전세가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강남구 전세가율은 아무튼 뭐 이렇게 내리든 아니면 쭉 가든 조금 오르다 내리든 어떤 식으로든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게 몇 년까지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은 그럼 서울시 전체적인 상황을 예측을 해보려고 하면 저는 강남 쪽을 보는 게 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강남 쪽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남구는 여기 이거 강남구라고 돼 있지만 어떤 중심부의 흐름을 예측해 본다 이거겠죠. 전세가율로. 중심부 전세가율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30% 중반대에 접어들면 거의 수명을 다하고 사이클이 수명을 다하고 매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매가 쭉 올라가다가 전세가율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면 이제 다시 이렇게 매가가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사이클이 끝나고 매가가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세가율이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대한 큰 전제는 뭐예요?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동성이 들어왔다가 유동성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장기 하락이 나온다. 예, 장기 하락이 나온다. 공급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아니다. 서울시는 특히나 그렇고 그 중에서도 중심부, 강남구나 이런 곳은 더더더 심하다. 그러니까 공급으로 무너질 그런 이 도시의 특성은 아니고 왜냐면 공급 자체가 많이 어려우니까 공급이 불가능하니까 공급이 많이 나오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무너진다. 하지만 이제 이쪽 그 바깥쪽 뭐 그 수요에 대한 뭐 집중적인 그런 집중도 이런 것들은 논외로 할게요. 그거는 이제 사실상 중심부가 수요가 더 많은 거는 더 당연하니까. 반대로 요 바깥쪽에 있는 요 강북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강북구가 여기 있는데 이쪽 바깥에 뭐 예를 들어서 의정부나 양주나 남양주나 별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구리나 이런 데서 분양을 했을 경우 이쪽에 영향이 전혀 없지 않다는 거죠. 이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도시 자체가 노후화되고 있고 그 구축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공급이 쉽잖아요. 이쪽 주변 쪽에는 강남 한가운데는 공급이 어렵지만 이렇게 주변부에는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 공급이 되면 여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공급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이클이 중심부가 이렇게 중심부를 한번 그려보면 사이클 매매가 사이클로 보면 이렇게 상승도 길고 하락도 긴데 여기서 강북구의 매매가 사이클을 보면 여기서 크게 움직임이 없다가 여기서 뒤늦게 올랐다가 여기 떨어졌다가 요렇게 쭉 갔다가 또 한번 떨어지고 예. 요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 길이가 상승과 하락의 길이가 강남 쪽의 상승 하락 길이보다 뭐죠? 짧다. 이게 이제 중심부와 주변부의 차이점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강남 쪽은 어떻게 될 것 같냐? 결국엔 이런 모습이겠죠. 지금 이 어떤 전세가를 기울기로 놓고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여기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실수요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세가가 더 오르고 전세가가 더 오르고 왜냐면 전세가율은 전세가 뭐 매가랑 전세가 그 어떤 분자 분모 상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가가 조금 오르고 전세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거죠. 예. 이게 그때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는 거예요. 지금이 매가가 조금 오르고 전세가 많이 오르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100번 양보하더라도 매전이 비슷한 비율로 올라간다가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어떻게 돼요? 또 매가 전세가 똑같이 오르면 어떻게 그냥 옆으로 가겠죠, 옆으로. 맞죠? 그런 느낌. 자, 이게 뭐 1번이라고 칠게요. 자, 다시 한번. 옆으로 가는 느낌. 1번. 어찌됐든 간에 옆으로 가든 뭐 내려가든 이런 식으로 가든 이렇게 꼬라 박는 거예요. 꼬라 박아가지고 어디 시점에서 바닥을 딱 찍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형태죠. 요것도 뭐 2번 경우의 수. 3번은 어떤 이유로든 간에 뭐 대출 규제를 하든 간에 아니면 중심부 쪽 수요가 몰리는 것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막아내가지고 아니면 시장에 변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전세가율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전세가는 더 올라가는데 매가는 못 올라가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나올 수도 있겠죠. 요런 느낌이 근데 그러다가 언젠가 또 다시 전세가율이 떨어지겠죠. 요런 게 3번인데 저는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 거냐면 요렇게 가서 빨리 꼬라박냐 이렇게 가서 빨리 아니면 그 다음에 꼬라박냐 아니면 요렇게 식으로 이렇게 받냐 그러니까 내려앉아서 최저의 전세가율 그러니까 뭐 35%요 느낌까지 가가지고 사이클이 끝나야 되는데 이 시기에 끝나냐 이 시기에 끝나냐 이 시기에 끝나냐인 거예요. 그 차이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쪽 중심부 쪽은. 다시 정리해볼게요. 요렇게 가가지고 여기서 끝나냐 요렇게 가서 여기서 끝나냐 이렇게 가서 이쯤에서 끝나냐 그럼 이렇게 이런 상황이 유발이 되는 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전세가율이 떨어지는 시기를 늦추는 차이밖에 없잖아요. 이 시기에 떨어지냐 이 시기에 떨어지냐 즉 뭐냐 29년이냐 32년이냐 뭐 35년이냐
빨리 떨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매가가 더 빨리 가파르게 오른다는 거죠. 매가가 가파르게 빨리.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이 사이에 여기서 이렇게 매가가 올라가는 이 기간 사이에 몇 년 동안 특별히 규제가 없었다. 규제가 없었고 시장의 변화가 없었다. 그냥 현재 지금 상태로 똑똑을 한 채로 중심부로 몰리는 상황 그대로 방치했다. 그렇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뭐예요? 가장 빨리 극단에 다다르면서 이제 전세가율이 이제 극한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요런 상황이 나오면 이렇게 된다. 빨리 무너진다. 요렇게 그 다음번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뭔가 규제가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빨리 전세가율이 하락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벌어준 거죠. 어떻게 벌었다? 물량이 없으니까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세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매가가 이렇게 정체를 보인 거예요. 원래는 매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전세가율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이 기울기보다 더 가팔라가지고 이렇게 더 올라가지고 전세가율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떠한 이유든 간에 요렇게 매가가 요렇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진짜 심한 규제가 나와가지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매가 자체가 일시로 내려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물량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요런 거는 일시적이고 다시 이런 식으로 갈 느낌이 상황이 예상된다. 근데 이렇게 되는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사이클이 길어질 수 있는 거, 이 전세가 하락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거는 규제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중심부 쪽에 규제가 안 나오면 이렇게 빨리 무너지고 좀 나오면 시간을 더 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강남구의 어떤 마지막 그 사이클 흐름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번 사이클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급부로 이 강남구 일단 그려놓을게요. 강남구 다시 그려놓고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규제 때문에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주변부 요 강북구는 어떻게 되냐? 강북구는 일단은 이렇게 전세가를 계속 올라요. 오르다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내려가겠죠. 예. 이 내려가는 시점이 뭐예요? 매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죠. 예. 요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강남구가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하면 아이고 다 없어져 버렸네. 예. 요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이 이 기점을 해가지고 전세가율이 쭉 내려가는 이 시점이 매가가 쭉 올라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매가가 쭉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 여긴 주변부인데 중심부가 이제 끝나야 돼. 이쯤에서 끝나면 본격적으로 주변부가 어떤 풍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더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매가로 놓고 보자면 매가가 강남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완전 극단으로 치달아 가지고 여기서 끝났어. 그 다음에 이렇게 매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주변부는 어떻게 되냐? 얘는 매가는 이렇게 잘 안 오르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얘가 이제 상승을 멈추는 순간부터 여기서 급격히 올라요. 그러고 나서 뒤늦게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자 얘가 이렇게 가면 오히려 이쪽 주변부 쪽에는 그나마 답답한 상황이 빨리 해결되고 이렇게 쭉 매가가 쭉 올라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이쪽 중심부 쪽 가진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강남구가 어떻게 해요? 좀 빨리 끝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끝나는 느낌이 있어야 돼, 1차적으로.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이게 전세가율이 다시 오르다가 또 다시 내려간다든지 뭐 요런 상황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어떤 정책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을 다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요게 규제가 나와가지고 요렇게 사이클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그 규제의 성격이 뭐 서울 수도권 전체를 어떤 규제한다는 건지 아니면 중심부만 규제를 한다는 건지 이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강남이 강남구가 그렇게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 수도권 전체를 묶어버리고, 이제 이게 지방으로 이렇게 물기를 좀 터준다 그러면, 사실 여기 조금 많이 상승을 못했던 강북구나 이런 데는 굉장히 서운해지는 거죠. 예. 오히려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하는 입장에서 중심부는 못 산다라고 하지만, 조금 주변부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강남이 극한으로 상승을 해주고, 매가 극한으로 상승해주고, 사이클이 1차적으로 좀 종료되는 모습이 나와야, 여기서 이제 아까 설명했던 전세가율의 차이라는 게, 여기서 이만큼 더 벌어지고 있잖아. 이것도 벌어지면 결국 좁혀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얘가 이제 전세가율이 내려와가지고 좁혀지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세가율이 내려온다는 얘기가 곧 뭐예요? 매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니까. 예. 결국은, 이 어떤 정책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조금 이렇게 지금 매가 상승이 느리게 나오는 곳들은 강남이 더 이렇게 극한의 상승이 나와줘야 좀 짧게 보면 한 5년 안에 이렇게 좀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예. 하지만, 어, 서울 수도권 전체를 묶어버리는 어떤 규제는 썩 그렇게 좋진 않다.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주변부가 5년 안에 뭐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좀 더 이렇게 매가 상승 요 시기 해볼까요? 요렇게 장기적으로 전세가율만 차오르는 시기. 그건 몇 년일까요? 2013년부터 여기 쭉 보자. 2017년까지잖아요. 그럼 한 4년 정도 여기서도 전세가를 충전을 했잖아요. 매가는 안 오르고 전세가 이렇게 오르니까 이게 전세가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내 집은 언제 오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늘 이렇게 이렇게 좀 당황하시고 아니면 고민이시고 내 집 안 팔려서 갈아타기도 못하고 배 아프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빨리 뭔가 좀 주변부의 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득을 얻으려면 조금 더 배 아프겠지만 강남구가 극한으로 이렇게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매가인데 전세가율이 상당히 이렇게 빨리 낮아져야 되는 예 빨리 낮아져야 되는 게 오히려 나한테 조금이라도 빠른 이 주변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빠른 상승을 오게끔 만들어낼 수 있고 아니면 이 사이클 자체가 좀 더 길고 안정적으로 가기를 원하면 무언가 규제를 받아가지고 얘도 이렇게 아주 길게 전세가율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천천히 하락한다. 그러면 이쪽 강북구도 어떻게 돼요? 강북구도 전세가를 계속 차오르다가 이렇게 이제 매가 상승도 아주 길고 오랫동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모습을 이렇게 되면 거의 한 10년치가 강남구 같은 경우 5년 이상 상승을 하고 주변부 같은 경우 10년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초반은 지지부진하겠죠. 앞으로 1, 2년 이런 모습이 좀 지지부진할 테고 요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전세가율이 강남구 쪽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고 빨리 이제 매가가 극단으로 치솟아 버리면 얘도 이제 더 속도를 내는 거죠. 얘도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고 예, 여기서 충분히 전세가를 채우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전세가율이 너무 떨어졌으니까 얘도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두 곳 다 사이클이 생각보다 좀 짧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10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한 6년, 7년, 8년 요 정도 느낌으로 해가지고 얘도 사이클이 끝나고 얘도 사이클이 끝나고 네. 중심부와 주변부 다 사이클이 끝나고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규제가 오히려 어떤 서울 수도권 전체적인 장기적인 상승을 놓고 봤을 때는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적절한 규제나 어떤 예기치 못한 변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적절한 변수, 금리 쪽의 변수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수 있어도 아주 길게 장기적으로 이 사이클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러니까 이 전세가율을 받치는 전세가율의 하락을 받쳐주는 전세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 전체적으로
아주 무섭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전체적으로 무섭기 때문에 이 전세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뭐 정리가 안 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요런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한번 10년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걸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시점에 물량이 언제 들어온다는 거지.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3기 신도시가 있고 1기 신도시 2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멸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멸실이 갑자기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갑자기 줄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넣어가지고 이런 주제들로 제가 한번 다음에 좀 더,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그런 주제,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